원서 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정숙 조합장님께서 탄원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바쁘신 시정에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자리한 조합장님들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복잡한 규제를 풀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분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각종 규제로 서울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마주한 절박한 위기 상황을 시장님께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진솔한 공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여러 조합장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주택 공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디 현장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드리는 저희들의 간곡한 호소를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입니다. 시장님, 지난 6.27과 11.5 정부 대책으로 현재 정비사업 현장은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만 해도 전체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대출이 불가능하며 부족한 금액만 160억 원이 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의 손도 벌려보았지만 보증 한도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이주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세입자 전세금도 상환 못할 처지에 놓여 있어 철거 및 착공을 언제 할지 예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구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놓고 반대로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저희가 힘듭니다.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사업비 이자는 한없이 불어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됩니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면서 정작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벼랑 끝으로 모으는 이 규제를 제발 풀어주십시오. 또 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 모든 조합원들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나 실직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고 병원비나 노후자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몇 년간 공사비가 폭등해서 분담금을 못 내니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셔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팔면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못 된다니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당장 돈이 급한데 집은 못 팔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지금 현장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조합 사무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려달라는 민원에 문의가 밀려드는데 어떻게 저희가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현장은 대로가 막힌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전으로 돌려놓아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말고도 여기 모이신 조합장님들 모두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몇십 명이 계속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각 구역의 민원 건의 사항들을 모았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끈을 놓지 말고 정부와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탄원서 전달의 모습을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정숙 조합장님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서울시 주택공급 현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각 구역 조합장님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의 절박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무겁게 느낍니다. 지금 서울은 부동산 공급 가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389군데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에 맥이 끊겼고 그 여파가 오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을 끝내려면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획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착공으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야말로 신속 착공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27, 11.5, 129 대책으로 현장에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싣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도 지연되고 분양도 따라서 늦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공사비는 오르고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과 새집을 분양받는 시민들께 전가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엔 10년, 20년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 2.0으로 6년 6개월을 단축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12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은퇴나 실직, 병환, 직장 변경, 자녀 교육 등 이주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마저 막는다면 이것은 투기 억제를 넘어서 삶의 선택권을 옥죄는 규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달해 주신 탄원서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공급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간 253군데 구역의 공정을 꼼꼼히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 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 공급 전략 사업으로 지정합니다. 현재 관리처분, 이주 해체 단계에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 착공 6가지 패키지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착공을 앞둔 사업은 자치구 업무 영역까지 서울시가 속도전을 주문할 생각입니다. 3년간 총 8만 5천 가구 착공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문제도
결단하겠습니다. 이주비 마련에 길이 막혀서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과감히 조정해서라도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부와도 끝까지 협의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 채의 주택은 한 가정의 미래입니다. 서울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막힌 공급의 물길을 다시 열고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가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택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약 한 390개 정도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21년도에 약 한 2.4만 호 등 착공 물량이 상당히 근간에 들어서 부족해지고 있어가지고 주택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기획 2.0이라고 31년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착공 물량을 만회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발표할 때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까맣게 된 네모 8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생략을 하고 또 용적률 등 이제 경미한 변경이 생길 때 구청장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또 SH공사가 관리 처분 때 타당성 검증에 참여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한 8가지를 발표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조례가 한 3가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방침 5개도 다 완료를 해서 기본 틀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발표 이후에 31만 호라는 것은 총 253개의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 하나하나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 그리고 또 구 또 조합 관계자분들 5개월간 사업장마다 그 공정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지연 요인들이 잔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15일 정부 대책 발표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가 강남 3구 용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리고 또 이주비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비 사업의 그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영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관련된 영향입니다.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그리고 또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5주 정도에 걸쳐 갖고 저희들 부서 직원들이 조합 임원분들 그리고 또 조합원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전화로 인터뷰 등을 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위 양도 제한에 그 적용을 받는 구역의 숫자가 11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5곳, 약 47% 정도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런저런 그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 부담이 한 50%, 그리고 주거이전 제약이 26%, 노후 자금 마련 등 그 상황이 좀 생긴 분들이 한 24%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보시면 서남권 쪽에 재개발 현장의 경우는 최초 계약을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물가 상승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그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더니 공사비가 약 한 66% 증가를 하더라. 그리고 또 동북권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사업 초기에 추정 분담금이 크게 상승이 돼서 현재는 한 5, 6억 정도 상승이 돼서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분담금 납부를 못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 현금 청산의 위험이 있고 또 지위양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사업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자녀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그에 따라서 이사를 포기한다든지 또 동북권의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에 이제 살기가 힘든데 이사를 가기 힘든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70대 조합원은 이제 고정 그 수입이 충분치가 않은데 그래서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한데 어렵다. 그리고 서남권에 있는 재건축은 또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상속을 받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제 다주택이 되니 LTV가 이제 0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정비 사업의 그 어떤 과정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사 착준의 상태로 어느 현장 할 것 없이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의 그 전문가들은 전 과정 속에서 한 30% 정도 내외는 사업 과정에서 손바뀜이 일반적인 현실이다라는 말씀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지위 양도가 진행이 되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아래쪽에 빨갛게 테두리 쳐놓은 것을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금지된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그 예시에 나온 분들은 3년이 지나면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걸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에 좀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고 또 각종 총회 등에서 그 부동의 의사들을 표출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가 또 증가하게 되고 늘어나니까 공급 지연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관련은 지난 1월 27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 약 39개소, 호로 따지면 3.1만 호가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는데요. 당시에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주비, 추가 이주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가 조달은 됐습니다만 금리가 최대 8% 이상 되는 고금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힘든 부분들. 유형 2는 그마저도 지금 추가 이주비에 대한 조달이 불확실해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한 23곳. 그리고 아예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곳이 한 4개소 정도였고 그 빨간색 숫자는 그 한 달 정도 이후에 조금씩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현장들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급 보증의 한도가 점점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유형 3과 같은 현상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규제는 어쨌든 뭐 현장에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정부에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만 호 착공 물량 지난 5개월간 들여다본 그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보이는 신통기획 2.0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챙기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착공 6가지 지원 계획도 실행을 하고 또 융자 그리고 또 핵심 공급지 선정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착공 6가지입니다. 사실 이 6가지가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잘 챙겨서 동북권에는 2.6만 호가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그 예시로서 상계 2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29년 7월 달에 착공 계획이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저 해체 심의 간소화라든지 해체 계획서 작성 자문 또 전자총회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보니
약 한 10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부권 지역은 13개소, 불광호, 홍제삼, 수색팔 같은 지역들이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약 1.2만 호 차질 없이 착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불광호입니다. 2027년 7월 달에 착공 예정인데 해체 계획서 자문 또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약 3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도심권입니다. 7개소, 신당 8, 도림은 2등이 되겠고 약 1만 호 공급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정도 신당 8 같은 경우는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남권입니다. 22개소, 신정사, 흑석, 11구역과 같은 상황들인데 2만 호 정도가 공급되겠습니다. 신정사는 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한 1개월 정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입니다. 20곳이 되겠고 개포, 주공 5, 가락, 삼익 등이 되겠고 1.7만 호가 되겠습니다. 개포,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약 한 1년 정도 착공을 단축해서 내년 2월로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을 이제 모두 종합해 본 마지막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지난해 이제 9월에 저희가 신통 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2026, 7, 8, 3년 동안 7.9만 호를 계획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지난 한 5개월간 여러 가지 공정 단축 방안들을 따져보니 지금 착공이 많이 부족한 시기를 감안해서 저 우측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의 빨간 부분이 한 1년씩 이렇게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00호 정도가 선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총 8.5만 호가 3년간 착공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네, 서울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핵심 주택 공급 전략 사업 관련 기자단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이투데이 이난희입니다. 이주비 대출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대출 보증을 해주는 형식인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가 융자입니다. 융자. 예. 그러니까 기본 이주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자기 종전 자산으로 이주를 받는 그 정도 수준의 금리로 저희가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발표를 하실 때 뭐 물론 공모와 심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세 곳 정도는 집행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디를 그건 말씀하시는 아직은 알 걸까요?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조합들하고 여러 이제 협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신 데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소정 심사를 거쳐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같으면은 한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주워치 정지수 기자님. 비주워치 정지수 기자입니다. 7만 9천 호가 원래 당초에 해놨던 수치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6천 가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했고 사업지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추가라기보다는요. 2026년부터 31년까지 31만 호에 대한 그 물량 자체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 시기를 그러니까 2031년도에 해야 되는 것을 30년으로 29년도에 설정돼 있던 물량을 29년도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시간들이 옮겨져서 지금 당장 착공과 입주가 지금 급하니까 그 6,000호를 좀 더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지는 저희가 여기 실무자들이 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포 보도 자료에도 첨부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6,000호, 29년도에 6,000호, 31년도에 6,000호, 32년도에 6,000호, 33년도에 6,000호, 34년도에 6,000호, 35년도에 6,000호, 36년도에 6,000호, 37년도에 6,000호, 38년도에 6,000호, 39년도에 6,000호, 40년도에 6,000호, 41년도에 6,000호, 42년도에 6,000호, 43년도에 6,000호, 44년도에 6,000호, 45년도에 6,000호, 46년도에 6,000호, 47년도에 6,000호, 48년도에 6,000호, 49년도에 6,000호, 50년도에 6,000호, 51년도에 6,000호, 52년도에 6,000호, 53년도에 6,000호, 54년도에 6,000호, 55년도에 6,000호, 56년도에 6,
네, 보도자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원 김종윤 기자님. 그 올해 이주비가 부족한 곳이 39곳이고 네. 그 500억으로 지원할 곳이 3곳이잖아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 저 39곳이 다 서울시 지원으로 올해 이주가 가능할 건지가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이요. 저희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자체 자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하고 그도 안 되면 이제 시공사 지급 보증으로 하는 구조인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그동안 잘 굴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도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주민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 그러면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면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라도 우선 좀 집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실장님도 전에 계속 지연이 불가피하다 계속 그런 입장을 하셨거든요. 지연이 불가피하다고요? 이주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 한 해에 지금 이주를 계획한 곳이 총 39개소입니다. 그리고 호로 따지면 3.1만 호거든요. 그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2월 달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1, 4분기 때 지금 이주할 분들은 벌써 지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 시에서 지금 저런 보라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민지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이주비 지원 자체적으로 지원에 나선 건데 한 달 전에 어쨌든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진전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결론적으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주비와 관련된 그런 규제 부분들은 벌써 수차례 정부에 말씀도 드렸고 촉구도 했고 했습니다만 또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과 같은 그런 틀 속에서의 변화는 저희가 답을 얻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라도 저희가 조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3년 내에 8만 5천 호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계획 세워주셨는데 이 중에 순증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순증 물량. 순증은 좀 또 그리고 잠깐만요. 질문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공교롭게 정부도 그러니까 제가 순증 물량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119 대책에서 이제 서울 지역 3만 2천 호 공공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순증 물량이 더 좀 비슷하거나 많아 보여가지고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주비도 그러니까 사업비로 이제 방식을 은행 감독업 규정을 막 바꾸거나 그리고 지금 삼중 규제되어 있는 거 규제만 좀 풀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데 국토부는 지금까지 좀 협의하시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지요? 요거 질문드립니다. 여러 상황들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국토부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금융위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정부 이제 관계 부서들끼리 상의는 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에게 그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전달받은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금융위에도 요청을 하셨나요? 물론 저희도 합니다만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보다 또 시하고 또 직접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가깝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의 주대에게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금융위에도 지금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증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은 아마 8.7만 호로 알고 있습니다. 8.7만 호.
31년까지 8.7만으로. 28년도 8만 5천 호 중에 순중 물량이 그거는 숫자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정 물량. 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님. 그 이번에 28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 중에서 이미 뭐 철거가 돼서 이주 완료하고 철거를 한 물량도 있을 거고 이제 철거를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들어갈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 주택을 연도별로 혹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26, 27, 28년도 서울시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미스매치가 나면 네. 지금 안 그래도 서울의 주택 공급이 끊긴 상태인데 예. 멸실 주택은 늘어나고 공급은 안 맞으면 예. 전월세가 가격이 또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 좀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보니까 순중 물량도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자료도 없을 것 같은데 파악이 있습니다. 순중 물량 파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알려달라고 하니까 예, 숫자를 기억을 모르신다고 못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건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예. 자료를 좀 오전 중에 빨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멸실 주택하고 멸실 주택하고 입주 주택하고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님. 네, 3년 내에 8만 5천 가구인데요. 이게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랑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어도 가능한 물량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규제 완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물량인 건가요? 그거는 아마도 그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그 3개소 정도의 500억으로 이주비 지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토부나 그 정부 기관에 현장의 그 목소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님. 네, 데일리한 배수람입니다.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긴 곳이 62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다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거 혹시 85개 네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그 대상지 말씀이시죠? 네네. 그건 자료가 있죠. 예, 이거 있는 부분 다 확인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네, 헤럴드 경제 김일현 기자님. 그 아까 헤럴드 경제 김일양입니다. 그 아까 발표회에서도 뭐 조합장들이 되게 호소를 하시던데 그 세 군데가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좀 선발 기준 그 선별적 지원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그 우선 순위는 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생각 중이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예산이 500억 정도긴 했지만은 작년에 그 주택진흥기금 얘기할 때 뭐 2천억 이상으로 뭐 좀 언급이 됐었는데 향후 좀 이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또 좀 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우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25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공사들이 저 조합이 우선은 그 추가 이주비 확보를 위해서 시공사하고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이 다 서울시가 말씀드린 이 이주비를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정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힘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업장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500억을 뭐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3분의 1만 하더라도 그게 한 사업장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결국 조합이 고금리 아까 8%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금리의 그 시공사의 그 지원을 받는 추가 이주비 일부를 저희가 좀 덜어드리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액수 확대 가능성은 그것은 이제 주택진흥기금은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지난해 발표를 드렸다시피 민특법에 의한 사업들도 염두에 두는데 저희가 지난해는 1,919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점차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꾸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처도 좀 더 확보하고 그에 맞는 예산 규모도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KBS 고아름 기자님. KBS 고아름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본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 LTV 낮아지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한 푼도 못 받아서 이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융자 지원을 할 때는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구분 없이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할 때 뭐 1주택자 위주로 본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까 도정법에 있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도정법과 그 시행령에는 그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그 구분은 없습니다. 그 법대로 이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를 우선한다거나 그런 조합에다 예, 그 아마 저희가 어떤 조합에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시행령이 있으면 또 뭐 세부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